예전에는 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의견을 잘 내주던 이 고민 상담을 잘하는 친구가 그냥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또윤입니다. 요즘은 제가 댓글을 보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는 금방금방 떠오르는데 저는 제 아이디어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을 받고 싶은 걸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 제가 주제로 다루기도 하고 최대한 빨리 답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고민 상담을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남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고 고민을 얘기하는 게 그냥 일상 얘기하듯이 너무도 편하게 이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어도 고민 상담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과 경청하는 태도, 적당한 위로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고민 상담을 잘 해줄 수 있는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론은 최대한 늦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을 때 고민을 듣자마자 조금 생각해보고 바로 결론을 말하는 것도 빠른 거예요. 고민을 얘기할 때 바로 대답을 하지 말고 질문으로 대답하세요. 먼저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리면 그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고 사과해. 전화로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해봐. 진심으로 다 하면은 받아주겠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고민을 얘기했겠어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상대방이 심각한 듯 고민을 얘기할 때 무슨 일인지 먼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일로 싸웠는데? 이런 일로 해서 싸우게 됐는데 사과를 하기가 좀 그래. 왜? 그 친구 성격은 평소에 어떤 편인데? 이렇게 싸워본 게 처음인 거야? 이런 식으로 고민 상담을 누군가가 나에게 청해 온다면 대답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고민으로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고민이 생겼을 때 혼잣말로 풀진 않잖아요. 자기 혼자서 이것들을 다 말로써 내뱉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뱉지 못하니까 해소가 안 되고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말을 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을 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어딘가에 자기 고민을 적는 것도 웃기고 고민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친구나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이 고민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해소의 주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해소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이 굳이 그 문제의 답을 원해서 여러분께 상담을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친구가 마음속에 있는 이 고민을 나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레파토리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걸 다 끄집어내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굳이 정답을 내주지 않아도 기분이 80%는 해소가 돼요. 누군가가 내 고민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고민이 아니게 돼요. 내가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아, 내가 이게 고민이었구나. 고민 상담의 첫 번째 요령은 마음껏 해소를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들어와도 질문으로 계속해서 대답하는 거. 일석이조에 그 친구의 기분도 해소해주고 그 친구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답이 아니라 의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어떤 경험을 해왔든 여러분이 해주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답이 아니에요.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그냥 자기 경험에 빗대서 딱 배운 거 안에서 본인의 인생의 틀 안에서만 생각나는 걸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의견입니다.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듯이 말해야 됩니다. 정답을 말해주듯이 말하면 안 돼요. 잘못된 예시는 너가 완전히 잘못한 거야. 무조건 맞아. 누가 봐도 그래. 좋은 예시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 이런 쪽으로 한번 풀어가 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은 예시가 되겠죠. 이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고민 상담을 청해온 건 맞지만 나는 그 친구의 인생을 담당하고 있거나 그 친구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결국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이런 방향도 있는데 이 방향은 어때? 라고 갈지 말지 의견을 물어볼 순 있지만 너는 이 길로 가야 맞아 라는 식으로 정답을 제시할 순 없다는 거죠. 본인한테 잘 맞는 선택은 본인이 사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직 말로써 내뱉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었을 뿐이지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해소가 실컷 되고 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미 혼자서 어느 정도 답을 이끌어 놨을 텐데 내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죠. 세 번째는 고민 상담을 해주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본인이 고민 상담을 잘 하는 사람이 되고 나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그게 본인의 엄청난 능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랄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듯한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민 상담을 잘 해주는 건 능력이 아니라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성격을 잘 이해하고 남에게 관심이 많고 남의 기분이나 이런 것을 항상 살필 줄 아는
성격을 가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성격일 뿐인데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조금씩 착각을 하게 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그렇거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다 보면 스스로 자만하게 됩니다. 자만을 하다 보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요. 예전에는 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의견을 잘 내주던 이 고민 상담을 잘하는 친구가 그냥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자만심이 드러나게 되면 친구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민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은 고민 상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잘 할 줄 아는 성격일 뿐이라는 거 꼭 인식하세요.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 만족하셔도 되고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좋은 성격인 건 맞죠. 긍정적인 영향을 또는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성격을 본인이 스스로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만을 하게 되면,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갖게 된 자만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본인에게 큰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아무도 내게 고민을 얘기하지 않고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격이다. 꼭 명심하세요. 제 채널에서는 댓글로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된다면 지금처럼 모두 답글을 달아드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답글을 늦게나마 달아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고민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인간관계, 친구관계, 연애, 진로, 대학생활, 알바 다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질문은 제가 영상 주제로 만들기도 하고요. 댓글이 달리는 건 저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항상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구독을 누르시고 고민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로 자만하지 않고 제 의견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